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메디치의 조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특허 활용 실적을 위한 특허의 전반적인 이해와 건설특허 활용 실적 PQ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특허 활용 실적을 위해서 건설기술과 이에 대한 건설특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이념은 뭐죠?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자는 저마다 자신이 만든 재화나 용역을 가격과 품질 등을 경쟁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보통 독점 혹은 독과점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점, 독과점 기업은 엄청난 과징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에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특허와 같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특허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특허에 대한 유래를 통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특허권의 유래는 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은 길드라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집단을 중심으로 무역을 통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당시 길드는 저마다 가진 상업, 공업, 조선 건축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서 독자적인 네트워크의 결집력과 이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길드는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공개하지는 않았겠죠. 비밀스럽게 간직한 노하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겠다고 선언한 법이 바로 현재의 특허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특허는 기술을 특허 문서로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적인 특별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설특허 활용 실적에서 제출되는 건설 분야의 특허들을 보겠습니다. 교각이나 건물, 구조물의 다양한 프레임, 내 외장재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나 장치와 기능, 설계 시스템, 시공 장치나 시공에 사용되는 도구, 그리고 시공 방법, 기초 파일, 배치 기술, 공사 방법은 물론이고요. 구조물 그 자체나 설치 방법도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모든 기술, 장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모든 기술은 모두가 다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자,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면서 진보한 것이면 다 그 대상이 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서 물질 발명,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의약 발명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실용신안은 방법 발명, 예를 들어서 식품의 레시피라든지 시공 방법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성,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유형물이 있어야 하고 그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이들의 조합에 대해서 실용신안 등록을 해줍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보다는 약한 의미로 극히 쉽게 고안 가능하면 등록을 안 시켜주는데요. 진보하다의 의미와 극히 쉽다의 경계선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죠. 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 대리인의 그 기술을 진보하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를 쓸 수 있고, 특허는 특허 등록 후 추론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특허로 추론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건당 PQ 점수에 있어서도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더 높기 때문에 특허와 실용신안 둘 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특허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건설기업 입장에서 특허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PQ 점수가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업체 A와 업체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공공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저마다 기본적으로 확보해 있는 점수가 되게 비슷합니다.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사업수행 세부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평가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참여 기술자의 경력 실적 점수, 유사 영역의 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업무 중첩도 이렇게 5가지인데요. 업체 A와 업체 B는 대부분의 인적 구성과 과거 수행 실적, 그리고 신용도나 업무 중첩도는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PQ 점수가 들어가 있는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에서 1점 내지 3점으로 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Q 실적을 확보한 업체 B가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 때문에 특허와 PQ 점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PQ 점수를 미리미리 확보하셔서 업체 A가 되지 말고 업체 B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들이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알았고, 특허 활용으로 PQ 점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는데, 특허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보통 건설 기업에서 쓰는 장치, 기구, 설비 그 어떤 것도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 업체들이 특허 등록한 자료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티브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특허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Q 신청 시 활용 실적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총 4가지인데요.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설계나 기타 분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사 특허만 가능하면서 동시에 출원 시 최초 출원인이기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 기술을 적용한 공사가 공공공사였던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건설사업 관리와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타사 보유의 특허를 건설 현장에 적용한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특허에 최초 출원인일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 특허를 적용한 경우에도 실적 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 범위를 보면 청구항이 물질 특허이면서 물질을 이루는 각 성분에 대한 성분비를 가지는 특허는 PQ 신청의 부적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적용 시점과 특허권의 등록 시점 선후에 따른 실적 승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가 등록된 후에 공사기간 내 특허 기술을 적용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신청하는 PQ 심사는 당연히 승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하고 공사 기간이 진행된 후 특허 등록은 되었지만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후 공사 현장에 적용한 경우 역시 당연히 PQ 승인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특허 출원하고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 역시 PQ 승인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하고 공사 현장에 적용한 후에 특허 등록이 된 경우인데 특허 등록 후 PQ 신청하면 특허는 등록된 청구 범위로 출원한 것으로 소급해서 봐주기 때문에 이 역시 PQ 승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기술을 적용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적용 시점에서 이미 특허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Q 승인이 불가합니다.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PQ 신청 당시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없기 때문에 PQ 승인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PQ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허 청구 범위, 그 중에서도 제1항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실제 적용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PQ 승인에 필요한 청구한 구성요소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기재가 입증이 어려운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된 구성요소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입증 자료를 제때 준비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아서 입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PQ 승인은 안 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할 때 PQ 승인을 목적에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특허를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PQ 점수는
활용 금액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리 부여되기 때문에 PQ 점수를 고려함에 있어서 활용 금액이 크게 잡히도록 특허를 설계하도록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특허 문헌을 가지고 특허 기술과 실제 활용 기술의 비교 설명을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보면 맨 처음 서지사항이 있습니다. 서지사항은 출원인,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가 뒤이어 나오는데요. 이 청구 범위의 청구항 제1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면서 청구항 1항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독립항으로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항을 그냥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 문헌에는 과제, 수단, 효과,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들은 비교 설명의 중앙 위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좌측에 위치할 특허 청구항의 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면을 그때그때 붙여 넣어 주시고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의 도면 부호를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여 주시면 PQ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구항 1항을 긁어 넣으라고 하는 것은 청구항 제1항이 가장 입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끔 청구항 제1항과 청구항 제1항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 요소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셔서 청구항 1항, 2항, 3항 이렇게 모든 청구항을 다 긁어 넣으시고 모두 다 입증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청구항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개별적인 특허 발명이기 때문에 다 입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청구항 1항을 입증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특허 문헌은 PQ 신청 서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구항 1항의 구성 요소들은 웬만하면 세미콜론으로 보기 좋게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상, 입식 의자를 입증하시고요. 이들 책상과 입식 의자를 형용하는 표현들 모두가 다 실제 사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는 도면이 실제 활용 기술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구성 요소와 우측에는 활용 기술의 사진이 각각 대비되어야 합니다. 입식 의자와 책상이 입증된 경우라 할지라도 입식 의자와 책상을 형용하는 말들과 이들의 세부 구성들이 다 사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사진에서 보이지 않아서 입증되지 않으면 PQ 승인은 안 됩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에 18cm 내지 22cm로 구비되는 이라든지 45cm라든지 90도 이러한 표현이 없었으면 모르되 만약 청구 범위에 표현되어 있다면 이러한 표현도 당연히 사진에서 다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특허법률사무소 메디치의 조석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